미국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실력을 보고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핵을 뛰어넘잖아.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한국 보고 깜짝 놀란 미국의 반응,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쓸모없다는 말을 20해가 넘도록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제 책상 앞에 서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 연구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눈빛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딱하다는 듯한 혹은 시간 낭비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기가 서울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로 62입니다. 연구소를 떠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요즘은 손주를 돌보거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거나 가끔 오래된 동료들과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레이저 빔이 허공에 무언가를 정확히 맞히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레이저 요격 체계가 실전 배치되어.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해냈구나. 아내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1985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광학 물리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레이저 관련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레이저 무기라는 건 그냥 실험실 안의 이론이었습니다. SF 영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입소 첫날 선배 연구원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 여긴 한가한 부서야. 조용히 논문이나 쓰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방치된 부서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국방연구는 전부 미사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외국과의 협정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과 인력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레이저 같은 건 말 그대로 나중에 볼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과제는 고출력 레이저의 대기 중 감쇄율 측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이저를 쏘면 공기 중에서 얼마나 약해지는지 재는 일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장비를 켜고 데이터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그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연구에 관심이 없을까? 왜 제 보고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갈까? 왜 회의 때마다 저희 팀은 맨 마지막에 형식적으로만 호명될까? 그러던 어느 날 예산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서류를 넘기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연구원,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 레이저 무기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논문도 가져왔고 해외 사례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자리 선배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미국도 실용화 못했습니다.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서도 복도를 걸으면서도
제 책상에 앉아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았습니다. 연구소 밖 풍경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제가 매달리는 게 혹시 착각은 아닌지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냅니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났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레이저 연구는 더더욱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해 연구소 전체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몇몇 부서가 통폐합되었고 인력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서는 아이 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었고 작은아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원비며 학비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월급만으로는 빠듯하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뭐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레이저 연구를 한다고, 무기를 만든다고. 그런데 그 무기는 아직 세상에 없고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제가 한 대답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었으니까요. 1995년쯤이었을 겁니다. 해외 학회에서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봤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출력해서 들고 연구소로 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회의 때 자료를 돌렸습니다. 한 선배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우리가 왜 해요? 나중에 사오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레이저는 비 오면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 장마철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 거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다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기 연구원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방윤석. 너 그거 진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동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꿈꾸기엔 이 나라는 아직 좀 작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작아지고 기술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작은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멈춰 있었습니다. 예산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었고 인력은 줄었고 과제는 형식적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논문은 썼습니다. 보고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연구원, 이제 슬슬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레이저 연구를 접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 벌써 20년이 넘었잖아. 그래도. 박 연구원, 자네 내년이면 정년 10년 남았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자네한테도 낫지 않겠나. 저는 그날 대답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연구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위로 언젠가 우리가 만든 레이저가 무언가를 막아낼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마셨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썼던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987년 보고서, 1992년 보고서, 1998년 보고서, 2003년 보고서. 전부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추가 연구 필요, 기술적 한계 존재, 장기 과제로 전환 제한.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2007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뉴스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응 체계를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미사일 요격, 드론 방어, 레이저 체계까지 포함해서요. 그 순간 회의실 안 여러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부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 연구원, 레이저 쪽 다시 한번 검토해봐. 예. 위에서 관심 보이는 것 같아. 자료 정리 좀 해줘. 저는 그날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남아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년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외 논문도 새로 찾아봤습니다. 기술 동향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소 간부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20해 넘게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그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무기 체계의 현황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적 난제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0년 안에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박 연구원 확신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사람이 이제 와서 10년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입이 열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추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흐지부지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통보가 왔습니다.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 과제 예산 승인.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축하한다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새 과제를 맡게 됐어.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응, 좋은 일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기쁜 일인데 왜 마냥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두려운 거구나. 20년 넘게 실패만 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를 품었다가 또 무너지면 그땐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이 꾸려졌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산도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사람들이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레이저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출력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지쳐갔습니다. 회의 때 표정들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외면당하던 그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때의 제 모습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해봐야지.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가을 처음으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실험장에 나갔습니다. 목표물로 오래된 드론 한 대를 띄웠습니다. 레이저를 조준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빔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날개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완전히 격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면이 조금 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된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연구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연구소 뒤편 공터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 시간 동안 그저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이번엔 됐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박사, 어제 실험 성공했다면서? 예, 부분적으로요. 좋아. 그런데 말이야. 부장님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밖에 알리지 마. 예. 아직 때가 아니야. 성공했다고 떠들면 이상한 데서 관심 가질 수도 있어.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겠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밖에 알리지 말라는 것, 성공을 숨기라는 것, 조용히 하라는 것.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무기라는 걸요. 그날 밤 경보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조용했고 뉴스 속보도 없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위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0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연구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급히 호출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유선 전화였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린 전화였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 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급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량 보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만 했습니다.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검은색 차량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병은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연구소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어느 군부대 정문이었습니다. 초병이 확인하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지하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장교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 연구소 사람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높은 분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실전 투입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전이요? 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박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체계를 가동합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 넘게 준비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박 박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손을 들어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 통제실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박 박사님, 운용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레이더에 포착된 미식별 물체 총 5개입니다. 화면 속에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기와 속도로 보아 소형 무인기로 판단됩니다. 북쪽에서 남하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5개의 점. 움직임이 불규칙했습니다. 바람을 타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고도는 2000m에서 3000m 사이입니다. 거리는 비무장지대에서 약 15km. 계속 남하 중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실전이구나. 그동안 수없이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가상 목표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저 화면 속 점들은 진짜였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이요? 지금 요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무기 체계로 넘길 것인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기존 무기라면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폭발음이 날 것입니다. 섬광이 있을 것입니다. 잔해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무기는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빛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레이저 빔이 목표물에 닿으면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화면에서 점이 사라질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30분 후 서울 상공 진입 예상됩니다. 30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제실 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계 가동합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레이저 조준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1번 로곤, 목표물 2번 로곤, 목표물 3번 로곤. 차례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5개의 점이 각각 붉은 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습도, 대기 조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요. 발사 준비 완료. 장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교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장교의 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숫자가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3, 2, 1. 그리고 발사되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 속에서 한 점이 천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목표물 1번 추락 확인.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2번째 목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서 점이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목표물 2번 추락 확인. 3번째, 4번째, 5번째. 하나씩 조용히 하늘에서 꺼져갔습니다. 불꽃도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통제실 안 사람들은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목표물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하늘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님, 이 일은 기록에 남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보고서에도 박 박사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기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무기니까요.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몇 시간 전 저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밥 먹어요. 응, 먹을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통제실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표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후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우리가 만든 무기 언제쯤 실전에 쓰일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언젠가는 쓰이겠지. 빨리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데 말이죠. 후배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왔습니다. 체계는 점점 안정화되었습니다. 성공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발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체계 언제쯤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담당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전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개하는 순간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장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강점은 조용함입니다. 상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순간 그 강점이 사라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너무 효과적입니다. 공개하면 오히려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대는 우리가 뭘로 막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날린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억지력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무기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박사님. 돌아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체계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분을 가만히 봤습니다.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가족에게도요. 네.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누구에게도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님의 공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았냐고요? 거짓말이겠죠.
사람인데 당연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바친 일인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계속 작동하는 것, 조용히 효과적으로 하늘을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저는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정년 퇴직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곳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퇴직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기념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가 진짜로 한 일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 책임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광학 연구 분야 공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저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년을 보냈습니다. 노년의 시작도 이곳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름이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서류 어딘가에 보고서 구석에 제 이름이 몇 번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수고했어요. 응, 고마워.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손주를 봐줘야 하나? 여행이라도 다녀야 하나? 취미를 가져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제가 만든 무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산책하고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북쪽에서 무언가를 날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저걸 막았겠지. 조용히 처리했겠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레이저 무기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며 소음과 부수적 피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지난 몇 년간 실전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실전에서 검증되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제가 보낸 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달려갔던 날들, 화면을 지켜보던 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전부 그 한마디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럼 뉴스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올 필요 없어.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무기는 말이야, 조용한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내면 힘이 약해지는 무기거든.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뉴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화면을 보고 있겠죠. 작은 점들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조용히 버튼을 누르겠죠. 소리 없이 빛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연구소에 처음 들어가던 날 25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어리고 패기 넘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젊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성공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성공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 잘 모를 거야. 하지만 괜찮아. 왜요? 중요한 건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켜지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지켜지는 거. 그게 이 일의 의미야. 젊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끝까지.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일, 그게 제가 한 일이었구나. 40년 동안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늘 어딘가에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뒤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땅 위에서는 평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곧 더 큰 시험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위협은 진화하고 조용한 무기도 언젠가는 더 큰 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오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음 세대의 몫일 것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용히 멀리서 믿으며.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